자, 2022-23 필수 이론 캠벨 16회 해설하겠습니다. 자, 입에서의 소화. 자, 입에서는 아밀라제가 나오죠. 물론 이제 아주 소량의 다른 효소들이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밀라제만 나와서 탄수화물의 소화만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영양소 분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단당류로 분해하냐 하는데 적어도 아밀라제는 이당류인 말타제, 아밀로즈로부터 이당류인 말토즈를 만든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겠죠. 근데 입에선 다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당류와 작아진 다당류가 되지 단당류로는 되지 않더라. X. 이번 3번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위에서 소화와 관련돼 있어서 교감신경은 소화를 억제하는 호르몬들이거든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화가 촉진될 때 염산이 나오는 거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위에서 염산 분비는 감소합니다. 염산을 분비한 세포는 부세포다, 그냥 이렇게만 외우세요. 실제 기출문제가 3번인데 벽세포와 주세포, 벽세포가 바로 부세포죠. 부세포는 염산을 분비하는 세포가 부세포니까 이 가가 벽세포 부세포고 나가 주세포죠. 주세포는 펩신이 아니라 펩시노겐을 분비한 다음에 HCl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하는 펩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염산을 분비하는 세포는 부세포다, 그냥 외우시고 위에서 분비되는 효소, 효소는 주세포에서 펩시노겐 상태로 분비되고 얘가 단백질인데 일부가 잘리게 되면 펩신으로 활성화되게 되고 얘는 다른 건 분해 못해요. 단백질만 분해합니다. 끝. 자, 3번 벽세포 부세포는 가라고 했죠. 네. 가스트린은 소화는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스트린은 펩시노겐의 분비도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HCl 분비도 촉진합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위산의 분비를 촉진한 게 맞습니다. 자, 소화는 호르몬에 의해서도 조절되고 부교감에서 조절되는데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주게 되면 펩시노겐의 분비가 촉진되는 거야. 펩신이 아니라 펩시노겐의 분비. 그래서 틀려. 소화 촉진은 맞아. 펩신이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X. 세크레틴은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냐라고 하는데 이게 2021년도에 나온 건데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있죠. CCK, PG, 세크레틴, 인슐린 등등등 모든 소장의 호르몬들은 위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위의 작용을 억제해요. 그래서 위산의 분비를 억제한다, 위의 소화를 억제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촉진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소장에서 소화,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최종 소화는 바로 소장의 상피세포의 털 변연부에서 일어난다. 이거 피트 기출 나온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소장의 내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장의 상피세포의 털 변연부에서 분해된다고 수업 시간 엄청 강조했었죠. 자, 5번. 자,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 흡수 경로. 여러분들은 뭐 객관식이니까 이렇게까지 뭐 주관식으로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이번에 낸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외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수용성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다음에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간 다음에 간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는데 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정맥이 하대 정맥이 되겠죠. 간은 심장보다 아래에 있으니까요. 지용성은 유미관, 림프관으로 흡수돼서 림프관들이 합쳐진 왼쪽 가슴에 있는 큰 관을 우리가 가슴관이라고 해요. 가슴관을 거쳐서 혈관인 쇄골화 정맥에서 합쳐져서 쇄골화 정맥이 쇄골이 있는 부분이니까 심장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상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식형. 자, 6번. 다음은 지방의 소화. 지방의 소화 피트 기출 내용이고 여러분들 때 나올 때쯤 됐어. 공부해 주세요. 우리 CCK PG가 분비가 되면 CCK에서 담낭에서 담즙산이 나와서 A 지방을 유화시켜 주고 PG에 의해서 사실 프로리파제가 나왔다가 소장 상피세포에서 분비된 엔테로펩티다제가 트립시노겐을 트립신으로 활성화시키면 그 트립신이 프로리파제를 리파제로 활성화시키는 거야. 프로리파제로 원래는 분비가 되는데 PG에서는 우리 트립시노겐이 트립신으로 바뀐 다음에 트립신이 잘라서 리파제가 활성화되면 얘가 B에 작용해서 모노글리세리드라 지방산으로 분해하면 우리가 확산을 통해서 소장상피세포로 흡수된 후 다시 트리글리세리드로 합성돼서 킬로미크론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었죠. 기억, A 과정이 필요한 쓸개즙의 분비는 CCK 콜레시스토키닌에 의해서 촉진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부터 합시다. C 과정에서 모노글리세롤 지방산은 반드시 다시 트리글리세리드 중성지방으로 재합성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니은은 틀렸는데요. B 과정에 작용하는 효소는 세크레틴에 의해서 감소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세크레틴이 직접 리파제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해요. 직접은 아닙니다. 근데 세크레틴에 의해서 중탄산 이온이 나왔었죠. 그러면 그 조건, pH 조건, pH 약 8 정도 되는데 그 조건일 때 리파제가 지방을 잘 보내요. 그래서 B 과정에 작용하는 효소의 활성은 세크레틴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효소의 활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피트에서는 이런 애매한 보기는 틀리게 됩니다. 세크레틴에서 적어도 감소되진 않기 때문에 니은은 틀려. 기억 디귿만 맞아.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7번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2021년도 피트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트는 이런 식으로 뭐뭐뭐 중에 하나다. 다음 A, B, C는 호르몬인데 A, B, C는 각각 뭐뭐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위에서 나와서 위를 자극한 호르몬은 가스트린밖에 없죠. 자, 제가 쓸개를 콜레시스트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콜레시스토킨이 되겠죠. A는 정해졌으니까 나머지 하나인 B가 세크레틴이겠다. 세크레틴 이제 췌장에 있는 관세포들을 자극해서 중탄산 이온을 나오게 하는 거니까 췌장에 작용하는 B가 세크레틴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콜레시토키닌, B가 세크레틴, C가 가스틴이 되겠죠. 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장에서 나오는 모든 호르몬들은 유의 기능을 억제한다라고 했으니까 A는 유의 운동성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CCK, 세크레틴, 가스틴 모두 다 A, B, C 모두 다 펩타이드 호르몬이기 때문에 펩타이드는 물에 녹는 수용성 호르몬이죠. 맞습니다. 자, 8번. 장에서 흡수에 대해서 이 아래 내용 정도는 꼭 공부하셔야 돼요. 자, 소장 상피세포를 제가 그렸죠. 위쪽이 이제 정단면이 될 것이고 아래쪽을 우리가 다 합쳐서는 기저측면이라고 했죠. 이 파란색이 측면이고 녹색이 기저면인데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 기저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흡수할 때 나트륨, 칼륨 펌프는 기저측면에 있죠. 나트륨 농도가 낮아진 걸 이용해서 정단면에 있는 소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2차 능동수성으로 포도당을 나트륨과 같이 흡수하죠. 이걸 2차 능동수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세포 안에 포도당은 굉장히 많아질 건데, 그러면 이 기저면에 있는 글루트를 통해서 글루트2입니다. 포도당은 촉진확산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과당은 계속 촉진확산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촉진확산으로 정단면이든 기저면이든 이동한다고 했었죠. 장상피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면, 그 방향이 어디냐? 모세혈관 쪽이 어느 쪽이냐? 기저 측면 쪽이다. 이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끝. 자, 9번. 다음은 식욕 호르몬에 대한 문제이다. 이번에 기출됐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서 내진 않았는데 2022년 피트 기출이죠. 지방에서 분비되고 펩타이드 호르몬이고 시상하부에 가서 작용하는, 지방에서 분비돼 가지고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은 렙틴밖에 없어요. 시상하부가 있으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렙틴이 시상하부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식욕을 억제시키죠. 렙틴이며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의 수용체는 제가 DB 유전자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걔는 시상하부에만 있다고 했죠. 시상하부에서 만약에 DB 유전자, 이 수용체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렙틴이 식욕 억제를 못하니까 뚱뚱해진다고 했죠. 만약에 이 기억 호르몬의 수용체 유전자를 시상하부에서 발현하지 못하게 하면 그 개체는 비만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어차피 렙틴은 자기 자신인 지방 세포에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도 이 수용체는 지방 세포에 없어요. 원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세포에 발현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비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예요. 지방세포라서 틀린 거고, 시상하부였다면 맞는 보기가 됩니다. 이거였다면 맞아. 근데 지방세포는 어차피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틀리다. 자, 10번. 순환계 외우면 되죠. 직접 교환해서 개방순환계, 폐쇄순환계 방향으로 진화했는데 해파리아와 같은 자포동물은 직접 교환했다.
곤충은 혈, 림프액 배웠었죠? 심장이 있는데 관이 뚫려 있어서 나간 애가 혈액이면서 동시에 림프액이기 때문에 혈, 림프액을 가지고 곤충은 개방순환계였다. 그 위의 모든 동물들은 폐쇄순환계다. A, B, C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척추동물에서는 요거 시험 피트 기출 나왔습니다. 어류는 일심방, 일심실. 어류에서 육상으로 올라온 개구리는 그 다음 진화 패턴이죠. 이심방, 이심실. 그 다음이 파충류. 파충류는 불완전한 이심방, 이심실입니다. 실제 불완전한 거는 이심실이죠. 그 다음에 척추동물 중에 이제 사람 같은 포유류는 이심방, 이심실. 끝. 어류만 단일 순환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중 순환하죠. 이중 순환. 12번. 아래에 그린 것 같이 심장을 기준으로 몸에 피가 한 바퀴 돌 때 두 번의 순환을 하는 것을 이중순환이라고 하는데, 제가 녹색으로 그린 것처럼 심장에서 나와서 폐를 갔다가 오는 순환을 폐순환이라고 하고, 심장에 나가서 윗몸이든 아랫몸이든 윗몸 혹은 아랫몸이든 몸을 돌아서 돌아오는 것을 체순환이라고 하죠. 두 가지 순환으로 돼서 이중순환이라고 하고, 이중순환은 폐순환과 체순환으로 구성되어 있죠. 폐순환에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우리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무조건 동맥이라고 하기로 했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심장에서 나가는 이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는데, 폐로 나가니까 폐동맥이라고 하고,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얘는 정맥인데 폐에 연결됐으니까 폐정맥,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좌우는 보이는 거에 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왼편에 있는 게 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좌라고 쓰면 되고, 피를 받는 것을 정의에 따라서 심방, 피를 내보내는 걸 심실, 심방, 심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온몸을 돌아서 들어올 때 심방의 위쪽에서, 그러니까 우심방의 위쪽에서 오는 동맥을 상대정맥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대정맥을 하대정맥이라고 합니다. 빈칸도 채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동맥과 정맥의 정이 있는 것처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한다.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하고요. 정의에 의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4번은 제가 문제를 한번 꿨는데 이거 어려웠었죠. 배운 거랑 좀 달랐죠. 배운 것은 심박출량은 박동수 곱하기 1의 박출량이다 라고 했는데, 심박출량은 이 좌심실에서 나가서 우리 온몸을 한 바퀴 돈 거에서 다시 심박출량은 좌심실에서 분당 나가는 혈액량이 되겠어요. 원래는 좌심실에서 분당 나가는 혈액량. 근데 심장은 순환계라고 해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좌심실에서 분당 나가는 혈액량은 분당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액량이라고 봐도 되고, 근데 그게 결국에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액량은 어디서 채워지는 거야? 폐 동맥으로 나가는 혈액이 폐 정맥을 지나가지고 심장으로 들어와서 심장에 나가는 혈액량은 다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원래 정의는 좌심실에서 분당 나가는 혈액량인데,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액량, 폐정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액량, 분당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 다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박출량으로 풀면 돼. 심박출량이 지금 6리터 퍼 미닛이라고 했어. 심장 주기가 1초라고 했는데 1초에 한 번씩 뛰는데, 우리 박동수라는 건 분당 심장이 몇 번 뛰냐죠. 1초에 한 번 뛰니까 1분에는 60번을 뛰겠죠. 그래서 박동수는 60회 퍼 미닛이 될 것이고, 1의 박출량은 한 번에 얼마나 피를 짜내냐의 개념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6000ml per minute은 60회 per minute 곱하기 x인데, 이 둘을 곱해서 6000이 나오려면 분당 박출량은 100ml per minute, 100ml per 1회가 되겠죠. 14번의 답은 100ml가 되겠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혈관에 대해서 그냥 외우라고 했죠. 해부학을 봤을 때 이 근육층, 근육층이 가장 두꺼운 걸 동맥이라고 하면 되고, 가장 얇은 관이 얇은 애,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는 애를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하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정맥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정맥, B는 모세혈관, C는 동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매갑은 수축결합과 이완결합의 차이를 매갑이라고 했었죠. 이 그림을 보니까 동맥이든 소동맥이든 동맥에만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동맥은 여기서 C니까 C에서 측정된다 한 1번이 맞는 보기고요. 혈액은 항상 동맥에서 정맥 쪽으로만 흐르죠. 이건 되게 상식 아니에요? 그래서 CBA 순서대로 흐르겠죠. 니은 틀리고요. 자, 이건 외우라고 했죠. 혈액의 총 단면적이 넓은 애는 모세혈관.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 여기는 알려주기도 했네. 이 표에서, 그래프에서, 가에서. 혈관의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가장 크다. 근데 총 단면적은 제가 뭐랑 관련돼 있다고 했어? 흐름과 관련됐죠. 혈류량, 분당, 그 모세혈관 지나가는 속도가 느리다고 했지. 혈압이 낮다고는 안 했어. 틀려. 근데 또 여기 보면은 알 수 있듯이 혈압은 또 나와 있잖아요. 혈압은 모세혈관보다 정맥이 더 낮잖아. 총 단면적이 큰 거는 모세혈관. 흐름이 가장 느린 건 정맥이죠. 혈압이 가장 낮은 건 정맥이야. 틀려. 1번만 맞아. 기억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 되게 제가 자세히 안 알려준 거야. 이거 어렵게 느끼는 내용인데 이번에 그 해설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트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메가 모의고사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또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도 그렇게 찝찝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혈관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이게 심장이고 이게 동맥. 얘가 세동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동맥. 그럴 때 막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교감신경은 한꺼번에 활성화가 됩니다. 자, 싸우거나 도망갈 때 팔 하나가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 우리 몸이 전체가 다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까만색으로 있는 게 다 교감이야. 교감은 소화를 억제시키는 거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지금 소화관에 직접 교감신경이 연결돼 있어요. 소화를 시켜주는 근육을 수업 시간에 배웠죠. 종주근, 환상근. 이 두 개 다 평활근이긴 하죠. 평활근이긴 한데 얘네들을 수축을 억제합니다. 교감이 작동하면. 그래서 장 운동을 억제시키는 거야.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소화관의 평활근은 억제돼. 소화관의 평활근. 소화가 안 돼. 그럼 소화가 안 될 때 이 장으로 가는 세동맥은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소화 안 할 거니까 혈액 공급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교감신경 이 까만색이 작용하는데 어디 작용해? 소화관 평활근 아니라 혈관의 평활근에 작용하게 되면 피가 안 가야 되니까 혈관의 평활근은 수축하게 됩니다. 수축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소화관 평활근은 수축을 못하죠. 수축 억제죠. 수축 안 해. 근데 혈관 평활근은 수축 촉진인 거야.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소장으로 가는 세동맥의 평활근은 수축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면 그 나머지는 제가 수업 시간 해드렸죠. 수축하면 그쪽으로 피가 잘 안 간다. 수축하면 세동맥의 저항은 증가한다. 그러면 저항이 증가하면 피가 잘 안 가니까 혈류량, 분당 피의 양, 흘러가는 피의 양을 혈류량이라고 하는 혈류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물질 교환은 감소한다. 이거 세트로 그냥 외우라고 했죠? 혈류가 감소하면 그 모세혈관, 이 세동맥 담에 있는 모세혈관에 혈액이 없으니까 압력이 낮으니까 물질 교환 감소하게 됩니다. 세동맥이 수축하면 세동맥 쪽으로 피가 안 와요. 수축하면. 그러면 그 세동맥으로 피가 안 오니까 세동맥 내의 압력은 감소합니다. 이걸 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던데 세동맥이 수축했으니까 피를 눌렀으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그 효과가 더 큰 게 아니라고 받아들이세요. 여기로 수축하면 큰 동맥에서 이 세동맥으로 오는 피를 못 오게 하는 효과가 더 커서 세동맥에 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혈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서 피트는 한 번도 안 냈는데 MD는 여러 번 나왔어. 그래서 메가에서 자꾸 내고 있는데
피트는 아마 이번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언급해드려 해서 하는 거니까 어려웠으면 그냥 지나가도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다. 끝.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부분 해설을 다 했고요. 뒷부분은 제가 점점점 이유는 보니까 지금 해설 두 문제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정답 보고 맞추면 될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는 해설을 안 하고 7페이지는 두 문제 해설하고 이 16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추동물 우리 배웠죠? 반추동물 소 같은 애. 음식물을 먹고 호기의 음식물을 저장했다가 여기에서 이제 세균이랑 이제 섞어주게 되죠. 그럼 세균이 이 먹었던 식물들을 분해해서 뭐 메탄이라든지 CO2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억 맞는 법이고, 여기서부터 발효를 하긴 하는데 더 발효를 잘 하려고 벌집이로 보내가지고 입으로 보내서 다시 씹죠. 이걸 반추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추에서 다시 삼키면 걔가 겹주름으로 가게 되고, 겹주름에서는 대부분 이제 수분의 흡수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얘가 주름이로 가면, 주름이는 사람의 유랑 같아서 그래서 HCl도 나오고 소화 효소도 분비된다고 했습니다. 자, 가에서 호기에서는 상피세포, 자기 상피세포로부터 효소가 분비되냐? 분비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세균이랑 섞어준 역할을 하는 거고, 소화 효소가 분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분비된다 하더라도 동물 중에서 이 섬유소가 여기서 셀룰로즈를 말하거든요.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효소가 분비되느냐, 셀룰라제가 분비되느냐? 아닙니다. 동물에서 셀룰라제가 분비되는 애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무조건 틀린 보기가 된다. 자, 자기 자신의 소화 위인 주름위에서 나온 효소에 의해서 미생물 분해되거든요. 미생물도 분해되는데 그 분해되면 그거를 다시 반추동물은 다시 분해된 영양소를 흡수해서 영양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기억 디귿. 자,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우리 지난번 했던 요가. 위에서 유미즙이 내려와. 유미즙이 내려오면 거기 펩신도 있고 HCl도 있고 영양 성분도 있는데 이 HCl에 의해서 세크로레틴이 반응해서 중탄산 나트륨을 분비하게 되면 H 플러스랑 얘가 합쳐져서 중화되고 NA랑 CL이 합쳐져서 염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유미즙이 내려오면 중탄산 나트륨이 분비가 되면 NaCl 농도가 증가되는 거 맞고요. NaCl 농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H2 CO3 같은 탄산이 되면서 중화가 되죠. 그러면 펩신은 pH가 낮을 때 활성화된 거니까 중화되면 이때 펩신의 활성은 없어지는 게 맞죠.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 했어? 소화효소는 위에서 내려온 영양 성분에 의해서 된다. 이거에 의해서 CCK, PG가 나오게 되고 담즙이 나오고 PG에서 모든 효소가 나온다. 지식형. 소화물의 pH보다는 주로 영양 성분에 의해서 소화효소가 분비된다. 지식형으로도 할 수 있고요. 위에 데이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소화 성분 중에서 HCl이 많이 있으면 중탄산 이온이 주로 분비가 되고 영양 성분이 있으면 효소가 주로 분비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형으로도 풀 수 있고 위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릴은 위에 데이터로 풀 수 없어요. 지식형.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죠. 이거 MD는 올해 또 나왔더라고요. 비트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서 알아두세요. 펩톤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소가 나오고 지방에 의해서 지방 분해 효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펩톤이든 지방이든 다 PG, 판크레오지민이 나와서 모든 종류의 소화 효소가 나오게 된다. 지식형입니다. 릴 틀려요. 자, 기억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MD 문제는 합답형이라서 보기에 니은 디귿 이런 건 있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은 없어가지고 답은 니은 디귿 고르면 됩니다. 자, 소화효소 분비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억제되는 것도 조절이라고 하면 조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기억 니은 디귿이 없었기 때문에 답은 니은 디귿이었었고요. 소화효소 분비는 이제 음식물 자체에 의해서도 조절되고요. 호르몬에 의해서도 조절되고 자율신경계 중에 이제 부교감에 의해서 촉진되는 방식으로 조절됩니다. 기억은 애매한 보기였는데 이건 MD 문제고 MD 문제는 모든 종류의 보기가 조합되어 있지 않아요.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보기가 없었기 때문에 답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답은 니은 디귿.
해가지고 우리 16회 해설 마치도록 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